네,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한겨레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 전인대 홍콩반 국보법 초안 반대 한 표 압도적 통과.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 속에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28일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 공고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홍콩이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의회에 보고하는 등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면서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제13기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3차 전체 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안과 2020년 국민경제 사회발전계획 결의안에 이어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법률 제도와 집행기재 수립 및 완비 관련 결정 초안 공고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2,878표, 반대 1명, 기권 6명이었다. 앞서 전인대 헌법 법률위원회가 홍콩 보안법의 처벌 대상을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적인 행위에서 조직적인 활동까지로 확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6일 지도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압도적 가결이 예상되었다. 전체 회의 가결로 향후 홍콩보안법 입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일임되며 상무위가 입법을 마무리하면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돼 효력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에 따라 27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장 상황을 볼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미국이 1992년 제정한 홍콩 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부여해온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등에 대한 특혜를 중단시킬 수 있다. 2주 전 미국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 인권정책법도 이날 하원에서 찬성 413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되면서 미국의 대중 압박 수위는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고비 맞은 생활방역, 수도권 거리두기 다시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수도권의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학원, PC방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생활 방역 체계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방역 수위를 올리는 셈이다. 2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79명이나 늘어 정부가 생활방역 전환 때 제시했던 기준치인 50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날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수도권 집단 감염 관련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주민과 시설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처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경기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한 수도권 연쇄 감염이 우려되고 잠복기를 고려하면 앞으로 1에서 2주의 기간이 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29일 오후 6시부터 6월 14일 자정까지 17일간 수도권의 모든 부문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지역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의 공공시설은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학원, PC방 등 다중 이용 시설에는 운영 자제를 공고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 당국은 노래방 등은 각 지방 자치단체가 이미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기 때문에 학원과 PC방에 대한 좀 더 엄격한 수칙을 지키도록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주민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조처를 내리게 된 것은 최근 신규 확진자의 80%가 나오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8일 53명이 무 51일 만에 50명을 넘어섰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난달 13일 2.7%에서 이날 7.6%까지 높아졌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 수위를 생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로 구분해 조절해왔다. 이달 6일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하루 신규 확진자의 50명이 넘지 않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비율이 5%를 넘지 않아야 방역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혀왔다. 이날 박능우 제1차장은 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계선에 있는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일주일 이상 1일 신규 환자가 50명 이상 발생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할 직접적 지표가 될 것인데 그에 앞서 선제적으로 조처에 나선 것은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다시 중지되고 종교 시설 등 더 많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수칙이 강화될 수 있다. 이날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발표에 대해 엄중식 가천대 기의병원 교수는 코로나19의 수도권 전파 범위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시민들의 실제 참여율이 이전처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좀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표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는 최근 확산 상황은 수도권에서의 2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비교적 방역이 잘 되었던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콜센터나 물류센터 등 숨겨진 고위험 시설을 찾아내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